첫 번째로 먼저 기초 드로잉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드로잉은 뭐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드로잉의 기초적 능력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1차적 표현 수단으로서 점, 선, 면, 뭐 조형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기초적 드로잉을 이용한 라인 스케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투시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투시 기본 도형들을 응용하여 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손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실기 전형 그 디자인 학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일 자신이 없어 하고 좀 주눅 들어 하는 게 이 스케치인데요. 그럴 필요 없고요. 많이 그리고 내가 이미지 전달만 돼도 처음에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수업하다가 야 스케치한 거 좀 보여줘봐. 그러면 막 감추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그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많이 그리면 제가 뭐 나중에 결국 맨 마지막에서 할 얘기인데 결국은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조금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게 뭔 줄 알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엄청 잘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초 드로잉은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장 빠른 툴이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손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을 그려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초 드로잉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어떤 뭐 각 교수님들에 따라서 같은 과목이라도 가르치는 교수님이 다르면 어떤 수업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은 다를 수 있고요. 뭐 이건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토샵은 어떤 이미지를 수정하고 뭐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보정하고 뭐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벡터화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이거는 픽셀이죠. 확대하면 이렇게 깨지는 거고 픽셀로 깨지는 거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얘는 벡터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 얘를 이 이미지를 이거를 확대하고 줄이고 해도 전혀 깨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포토샵에 있는 이미지는 픽셀이기 때문에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포토샵은 주로 이제 뭐 이걸로도 어마어마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 디자인 하는 친구들의 어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색깔을 뭐 바꾼다거나 이렇게 그죠? 칠한다거나 아니면 지워낸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 블러를 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있는 컬러랑 뭐 뭉긴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뭐 보정하는 그런 거에 주로 쓰고 아니면 합성을 하는 뭐 그런 작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가 훨씬 더 사용 빈도가 높다. 제 주변에 그 뭐 저랑 이렇게 이제 뭐 작업실처럼 같이 쓰는 친구가 그래픽 하는 친구인데 한 뭐 20 몇 년 동안을 그래픽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딱 요 두 가지 툴을 씁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그래서 뭐 편집, 인쇄, 포스터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작업하는데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비중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 8대 2 정도가 된답니다. 얘가 80%, 일러스트레이터가 포토샵이 20%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할 때 했던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일러스트 작업인데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우리가 뭐 앱, 우리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 어플 디자인했던 그런 그 일러스트 작업들입니다. 다 일러스트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이제 봤지만 예전에
요거는 제가 일러스트 수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15주차 수업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뭐 프론트, 라이트 뷰, 탑 뷰, 그다음에 배면 뷰 뒤에서 본 거를 그려가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배우는 거죠. 정리해 나가는 제품 디자인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들도 배우고 일러스트를 쓰는 방법도 이제 뭐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뭐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주고 여기 스핀 헤어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썼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색감을 아무것도 안 주면 이게 그냥 뭐 박스로 그려지겠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이게 원통형으로 보이게끔 하고 뭐 여기도 이렇게 이쪽은 밝고 어둡고 해서 얘가 입체로 보이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벡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대로 사이즈가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이디어란 그 디자인 프로세스는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3D로 가면 이게 구력이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굉장히 바로 3D에서 그 여러분들이 스케치한 거를 가지고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력이 좀 많이 쌓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서 스케치한 거를 이렇게 2D로 먼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3D로 가면 작업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뭐 대부분은 그냥 바로 3D로 가죠 학생들이. 그래서 뭐 이런 사이즈 얼마, 여기 이 위치 얼마, 요 파이값 얼마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색감은 안 넣더라도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라인 드로잉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훨씬 작업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뭐 12.0 메가픽셀, 뭐 7 곱하기 4,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우리 제품에 이런 우리 디지털 카메라 보면 뒤에 이런 다 그 그래픽 작업이 있잖아요. 이런 건 결국은 다 일러스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넘겨야지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건다 그 일러스트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러스트를 잘 써야 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품 렌더링을 해본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디자인 품평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토카페라는 아로마 메이커, 커피 메이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디자인 비안이다. 이렇게 해서 뭐 정면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컬러 바꿔서 본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A, B, C, D 해가지고 품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는 C안이 마음에 들고 C안에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뭐 컬러를 바꿔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쉐입을 B안에 있는 손잡이로 갖다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작업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걸쳐 나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패키지를 했던 수업 중에 이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다 벡터죠.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서 여기에 컬러를 넣고 음영을 넣고 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일러스트로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렸던 거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몇 개 뽑아놨는데 자, 이것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다 라인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저기에 색감을 넣고 음영을 넣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패키지의 등 물론 뭐 요런 포토 요런 파일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사진을 자르다가 이렇게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거의 실사처럼 일러스트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데 정말 일러스트는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품을 하더라도 나중에 패키지 제품의 포장 디자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러스트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아주 막강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AD입니다. CAD. 자, 우리 CAD는 이거는 좀 그 어떤 그 기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할 어떤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예전에는 정말 필수였습니다. 필수 CAD가 필수였는데 요즘은 아까도 제가 뭐 프로세스 뭐 변천사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지만 그렇게 막 필수까지는 이제 아닌 개념이 약간 되었어요. 왜냐하면 3D를 하면서 이런 도면을 그리는 게 그냥 바로 3D만 하면 이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년 동안 CAD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토캐드는 얘도 2D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도 3D처럼 이렇게 라인으로 3D처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작업은 제가 보기에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2D 라인으로 어떤 형태, 정확한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나갈 때 유용한 소프트웨어다. 뭐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 따라서 뭐 그 회사 특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쓰는 데가 꽤 많이 아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건 2D로 일러스트처럼 2D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가면서 뭐 여기 사이즈가 6척까지는 얼마, 뭐 여기서부터 요 센터에서부터 요까지는 얼마, 뭐 이렇게 이제 치수 기입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키는 2D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던 건데요. 뭐 제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먼저 이런 설계를 하다가 디자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학부도 27살에 1학년 들어갔고요. 그 전까지 저는 이런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손으로 그리다가 이제 오토캐드라는 거를 이런 걸 다 손으로 그리다가 오토캐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오토캐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도면만 보면은 이게 자동차 피스톤인데 이 피스톤을 완벽하게 설계가 할 수 있게끔 아주 디테일한 도면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까지 그리는 도면은 없고요. 도면을 그린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리는 도면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도면이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천사에서 2D 손으로 2D 렌더링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그거를 제품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자, 제가 뭐 최 근래 들어서 제가 가장 열심히 그나마 디테일하게 그렸다고 하는 도면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수업할 때 뭐 시험 보려고 중간고사 보려고 그린 도면인데요. 자, 여기 제가 뭐 뭐 이거는 그 3D에서 다 그린 거고요. 제가 뭐 조금 편집은 일러스트레이터로 갖고 와서 편집을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벌써. 이런 거 뭐 여기 좀 뭐 우리가 3D에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편집하기 보기 좋게 맞추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도면을 3D에서 만들어서 뭐 일러스트로 불러들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배울 건데요. 거기서 조금 편집을 해서 이렇게 도면화 시킨 겁니다. 지금 이 정도만 그려도 꽤 디테일하게 지금 치수 기입이 되고 뭐 섹션도 많이 잘랐고 우리 뭐 여기를 잘라서 이쪽 방향으로 본 게 여기 있는 거고요. 이 디지털 카메라에 반을 뚝 잘라서 위로 올려다 본 그림이 뭐 여기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그릴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화 그리는 방법은 배우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너무나 쉽다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3D에서 이 형상들이 그냥 나옵니다. 어려운 거는 치수 기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도면을 그릴 때 내가 이 정확한 투상에 맞춰서 이 형상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만 배우려고 해도 뭐 한 학기, 두 학기를 배워도 간단한 거야 쉽게 그리겠지만 뭐 곡면이 들어가고 막 전개도를 떠서 그려야 되는 것들은 아까 봤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데 형상이 어떻게 맞춰지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아니면 한두 시간 안에 배워서 도면을 그려낼 수가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치수 기입하는 방법 정도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배운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토캐드가 많이 좀 안 쓰여지는 겁니다. 이 도면이 안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 도면을 그리는 이 툴이 이게 좀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너무 막강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3D에 들어가서 이제 3D 모델링인데요. 자, 우리 3D는 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리 3D 소프트웨어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CAD라고 합니다. CAD. 아까도 봤죠? CAD. 근데 그 CAD는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CAD인 거고요. 우리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뭐 CAD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CAM이라고 얘기하고 K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지금 봤지만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것도 2D CAD라고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래픽 툴이지만 오토캐드가 있고요. 3D는 이제 축이, 이 2D와 3D는 2D는 X, Y 이렇게 축이 두 개밖에 없지만 가로 세로, 그다음에 3D는 X, Y, Z가 있죠. 이렇게 여기 축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게 이제 뭐 Z가 되고 X가 되고 Y가 돼서 이제 깊이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축이 세 개가 있는 걸 우리 3D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CAD라는 거는 뭐 CAD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2D와 3D, 여기 3D 라이노, 맥스, 마야, 시네마 4D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CAD의 범주라고 넣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뭐 DCC라서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냐? CAD와 CAM의 차이는 여기에서 모델링을 하고 작업을 한 것들을 양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캠, 이제 매뉴팩처링이잖아요. 여기 어떤 그 양산 단계, 가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느냐 못 주느냐, 데이터 변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CAD 툴이냐 캠 툴이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라이노를 배울 거고요. 근데 라이노는 양산 가공, 매뉴팩처링 데이터를 주기는 하는데 너무 약하게 줍니다. 그래서 좀 캠 버전에는 못 끼고요. 캠은 여러분들이 배울 지멘스 NX, 이거는 아주 막강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얘는 캠까지도 포함이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뭐 지금 제가 여기에 몇 개만 짜놓죠. 뭐 카티아, 프로이, 솔리드웍스, 요거는 이제 디자인 공학과 친구들은 배울 거고요. 솔리드웍스, 뭐 그다음에 뭐 인벤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3D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KE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제 해석까지 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 자 한번 볼게요. CAD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모델링하고 뭐 사람을 모델링하고 이렇게 제품을 모델링하고 자동차를 모델링하고, 자 이 상태에서 끝입니다. CAD라는 거는 얘를 3D 프린트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데이터를 넘겨서 가공을 하고 할 수는, 그런 데이터는 못 준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고 끝난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툴을 쓰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NX를 쓰면 이렇게 가공까지 할 수 있고 금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도 넘겨준다.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막강한 툴인 거고요. 그 다음에 KE는 이렇게 미리 해석까지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뭐 이렇게 사출을 떴을 때, 아니면 다이캐스팅해서 금형으로 떠서 했을 때 여기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가서 빨갛게 되고, 그래서 여기 두께 값을 조정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하중을 눌렀을 때, 얼마의 하중을 눌렀을 때 얘가 어디까지 변형이 오고 얼마큼 버텨내고, 그럼 너무 많이 변형이 된다, 살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어떤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게 KE. 여러분들이 배울 지멘스는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뭐 대학원을 가거나 이러면 뭐 디자인 아날리시스 뭐 이런 거 하면서 배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개념을, 어떤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3D 모델링에서 라이노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겁니다. 라이노. 아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고요. 배우기도 좀 쉽고 어떤 그 관리, 어떤 모델링하는 그 프로세스도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약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맹점이 얘는 이제 넙스 모델링 방식이라 그래서 이게 속이 꽉 찬 것 같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이렇게 종이처럼 씌워 놓은 거예요. 이 얘는 모델링 방식이. 그래서 잘 터집니다. 이런 데가. 모델링 하다 보면 알 값을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모서리에 알을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런데 뭐가 조금만 안 맞으면 얘가 뻥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배우기 쉽고 이 툴을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 NX 배울 때도 엄청나게 쉽다.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 뭐 이런 그 오토캐드를 배웠다. 그러면 일러스트를 배웠다. 그러면 오토캐드 배우는데도 좀 쉽습니다. 얘를 배웠다. 그러면 이 라이노를 배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오토캐드와 이 라이노는 회사가 같기 때문에 여기 쓰는 여기 커맨드에서 뭐 라인 쳐가지고 선을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두면 뭐 이거를 하나 라이노를 잘 배워두면 나중에 오토캐드 배울 때도 굉장히 쉽고요. 오토캐드를 배워놨다. 그러면 라이노 배울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라이노를 잘 배웠다. 그 다음에 NX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라이노라는 프로 소프트웨어인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라이노는 뭐 한 학기 수업을 합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맨 마지막 파이널 수업 정도에서 쓰는 했던 이제 뭐 그 헤어 드라이어고 뭐 기말고사 시험 문제인데요. 뭐 기초에는 뭐 처음에 박스부터 라인 뭐 선긋기부터 배우겠죠. 여기서 선긋기 선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긋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 돌출을 해서 아니면 박스를 뭐 이렇게 그려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써서 여기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써서 얘를 3차원으로 뽑아내고 뭐 이러는 것부터 배울 건데요. 이러는 거 이거부터 만드는 것부터 배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학기의 마지막이 가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델링 실력을 배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형상들, 그래서 곡면 모델링은 훨씬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 학기를 배우면 이 정도 모델링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했던 그 작업 예시를 보면 이게 첫 번째 과제인데 뭐 굉장히 잘한 거죠. 한 5주차, 6주차, 한 6주차 정도에 이제 그 전에 과제도 계속 나가지만 물론 뭐 아주 간단한 과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평가를 받는 A뿔, B뿔을 받는 첫 번째 평가의 과제인데 스피커를 모델링해서 제출해라 했을 때 제출했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물론 이거는 가르치는 교수님에 따라서 과제나 수업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저런 걸 하겠구나 이거는 아니니까 뭐 각 디자인 전공별로 이제 다르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토스터기도 뭐 해본 거고요. 과제로.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아까 헤어 드라이어 전에 했던 선풍기 모델링인데요. 뭐 굉장히 잘한 그 모델링입니다. 한 학기에서 이 정도에 따르면 뭐 물론 이제 제가 예시로 뽑은 거기 때문에 좀 잘한 것들을 뽑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뭐 라이노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모델링 작업들을 할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디자인을 배우는 거죠. 그냥 모델링 여기는 명령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여기는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여기는 뭐 파트를 나누기 위해서 얘 따로 얘 따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얘를 끼워 넣을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이제 수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그 이제 NX, 지멘스 NX 10 버전 우리 학교에는 이제 8.5와 10이 있는데요. 8.5를 배우는 그 전공도 있을 거고 10 버전을 배우는 전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뭐 선긋기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실질적인
오브젝트 프로젝트 제품까지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것도 아주 그 과제 중에는 초창기 초반기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이 2학년 1학기 때, 그다음에 뭐 실무는 3학년 1학기 때 이제 뭐 전공 선택으로 여기는 필수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막강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정말 잘 배워야 둬야 됩니다. 특히 뭐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말 잘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라이노를 잘 배워두면 얘는 한 60% 70%는 먹고 들어간다. 이 체계는 똑같습니다. 3D라는 거는 라인을 그려서 아까도 봤지만 뭐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 익스트루드라는 놈을 가지고 돌출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은 라이노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 방법만 조금 다르고 뭐 이름이 다르고 할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잘 배워두면 그 다음에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요거고요. 요거는 너무 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엔 너무 잘한 거니까. 자, 요게 지금 우리 지금 2학년 그 1학기 2학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제가 4주차에 모델링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이제 올려놨던 건데요. 아주 이렇게 간단한 모양들부터 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라인에서 잠깐 봤지만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써서 이렇게 뽑아내면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를 R을 주고 이 모서리를 R을 주고 얘를 뭐 깎아내고 뭐 아니면 원으로 그려서 익스트루드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선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다. 선 그리는 것부터. 그래서 일러스트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기본 선 그리는 것부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학년 1학기에 컴퓨터 그래픽스 포토샵을 배우는지 일러스트를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 훨씬 쉽게 좀 받아들여지고 하는 거니까 배울 때 좀 착실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초 한 5주차 6주차 요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정도 되는 거고요. 주전자 캐틀 모델링해서 내는 거였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박시한 형태. 그래서 여기 디테일도 좀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픽도 이렇게 넣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원래는 디자인할 때는 일러스트에서 그립니다. 이런 거는. 그래갖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합성을 하고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합성을 하고 할 건데 일부러 이렇게 제품 그래픽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한 12주차 정도에 하는 전화기 모델링.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런 건 이제 박스한 거부터 해서 과제도 이거는 공면이지만 이건 리볼브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모델링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쉽고 그다음에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모델링을 할 거고요.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초의 파이널 과제가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헤어 드라이어 이것도. 그래서 이 과제도 지금 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여러 강의하면서 봤을 때 거의 한 10년 강의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거의 제일 잘한 학생의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는 그 학생의 지금 모델링들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모델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한 학기 배워서 저 정도의 퀄리티의 모델링을 해서 내야겠다. 이거는 이제 모델링만 중요한 게 아니죠. 디자인, 어떤 비례 이거를 우리가 그림 보고서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눈, 그다음에 비례감, 조금 이상하면 뜯어 고치고 하면서 좀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모델링 해야지 이 정도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해서 그 기초 제품 3D 설계 기초의 어떤 그 제가 수업하는 거의 내용들이었고요. 요서 이제 파트 2는 끊고요. 파트 3에서부터는 다른 과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